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첫눈이 왔네요. 첫눈이 왔고, 뭐, 최근에 연말이라 달력들 많이 돌리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90% 이상 다 돌렸고, 메인 화주들한테는 90% 이상 다 돌렸고, 이제 나머지 좀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항상 빼놓거든요. 신규 화주들이나 뭐, 가끔 이제 예상치 못하게 달라고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데 드리려고 이제 몇 개 빼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매년 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달력이야 뭐 달력이랑 다이어리 드리는 회사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달력 드리는데 뭐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먼 화주들은 이제 택배로 드리기도 하고 가까운 데는 찾아뵙기도 하는데 어쨌든 올 한해도 이렇게 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고 다음 주면 가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마스크 포워더의 그 업무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항공사 계시던 어떤 저보다 많이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포딩은 사실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영업력이랑 오퍼레이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그분은 그거를 너무 단순화해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그분은 사실 영업을 해보신 분은 아니세요. 이제 부사장님이셨는데 항공사 이제 계시다가 이제 포딩으로 이제 은퇴하고 오신 분인데 정관예우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필드 영업을 해보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잘하신 분도 아닌데 어쨌든 뭐 말은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영업이 있고 오퍼레이션 간단하게 있고 뭐 관리부가 있지만 관리부야 뭐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느 회사나 있는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영업이랑 업무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업무로 시작을 했어요. 이 바닥을. 그래서 저도 이거 뭐 한 16년, 17년 됐나요? 2008년인가 9년도부터 제가 포딩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20대 후반부터 업무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외국에서 유럽에서 처음 이제 포딩 그걸 해가지고 원래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어디 저쪽 무슨 전자 하던 데였거든요. 핸들링 하던 데였는데 요즘 많이 어려운. 근데 그 저를 마음에 들어서 뽑아주신 분이 미안한데 이제 서울에선 근무를 못 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전 서울에서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 위에 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대요. 3살인가 어렸고 2살인가 3살 어려서 해외로 가서 일을 할 의향이 있냐. 근데 너무 싫었는데 당시에 딴 데가 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꼴에 눈은 높아서 지금 같다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죠. 그때 생각은 그냥 어린 애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속된 말로 좆도 모르는 눈만 높은 그런 능력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이였거든요. 근데 제 능력은 쥐뿔도 모르고 그것도 투덜대면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가서 거기서 뭐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계속 일을 했어요. 뭐 헝가리에서도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오퍼레이션을 봤는데 거기서는 주로 항공 인바운드고 대물량이었고 대기업 물류사다 보니까 항공 인바운드 그리고 해상 인바운드도 했어요. 거기서 다른 전자회사로 또 옮겨가지고 인바운드 했었고.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그런 대기업 그룹사 물량은 그냥 말 그대로 엄청나게 들어와요. 뭐 한 달에 3, 400톤, 500톤, 600톤 이렇게 들어오니까 항공도 그렇고 해상 컨테이너가 일주일에 뭐 4, 50대 들어오니까 그게 저쪽 전 세계에서 보내주는 거를 받거나 한국에서 보내주는 걸 받는 건데 엑셀 파일로 와가지고 쭉 오면은 그냥 유럽 같은 경우 이제 T1 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치면 보세 통관인데 유럽은 나라들이 이렇게 내륙 국가들이 많잖아요. 해상에 적합한 나라들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밖에 없으니까 글로 들어와서 T1 보세 운송을 한 다음에 대기업들은 이제 자기네들 통관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클로징을 하는 거죠. 통관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T1 그냥 서류 내주고 컨테이너 번호 체크해가지고 저쪽에서 보낸 거랑 이쪽에서 받는 거랑 매치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DO 넘겨주면 또 이쪽 유럽 로컬 운송사들이 다 있어요. 그건 제가 세팅한 게 아니죠. 이미 다 세팅이 된 거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거기다 서류랑 일절 다 T1 서류 넘겨주면 거기서 운송해주고 끝내주고 나중에 정산 맞는지 체크하고 사실 정산도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CIF로 오거나 뭐 당연히 FOB나 EXO로 오진 않아요. CIF로 다 오기 때문에 사실 정산할 것도 없어요. 여기 현지에서 트러킹 한 대랑 핸들링 비용 포트에서 넘어온 거. 포트에서도 이미 독일 업체나 네덜란드 업체들이 다 한 거 저희한테 오죠. 넘겨주죠. 아니면 레일 업체들. 이제 레일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레일 운송이 잘 돼 있지만 유럽은 그게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레일 운송 해주는 애들이 헝가리나 독일 회사들이 많아요. 오스트리아 회사도 있지만 뭐 IMS 같은 그런 큰 회사도 있는데 그런 레일 오퍼레이터들이 레일로 운송하기 전에 제가 서류 넘겨준 거 다 해가지고 운송해주고 마지막 그 정산할 때 또 인보이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되게 일이 많긴 한데 약간 사무적으로 반복적인 게 많아요. 제가 뭔가 오퍼레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정리하는 업무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건 바이 건이 많잖아요. 영업사원 건은. 뭐 픽업부터 해서 수출 면장 뭐 이것저것 부딪힐 게 많은데 사실 대기업 그룹사 물량은 부딪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거죠. 뭐 레일 오퍼레이터, 트러커, 뭐 우리나라 비슷한가? 하여튼 근데 되게 단순했어요. 이름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얘기를.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게 제가 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4년도 초에 13년도 겨울이었나?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때 한 6개월, 7개월은 제가 놀았던 것 같아요. 놀았다기보다는 딴 일을 좀 했어요. 이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딴 일을 하다가 그 일도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때도 그냥 투덜대며 살았죠. 그러다 이제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항공 수출 업무를 좀 했어요. 지금 하는 이제 한국에서의 업무죠. 여러 화주들 거 항공 수출 업무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뭐 영업사원 어떤 형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영업사원들이랑 좀 자주 어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고 한데 영업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도, 15년도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영업을 처음 시작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그 필드 영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글쎄 뭐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신 그 형님께도 감사하고 또 저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영업을 했죠. 영업을 하면서 뭐 이꼴 저꼴 다 보고 근데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딩 영업을 하면서 저는 좀 인생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이씨 또 헛소리 하네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영업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좀 달라요. 그리고 포딩 영업을 해본 한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영업을 해보기 전에 업무할 때 이제 전날에 술 마시고 와가지고 힘들면 어쨌든 업무는 죽고 나서나 있어야 돼요. 업무해야 되니까. 근데 씨발 영업사원 새끼들은 다 술 처마시고 나가서 어디 가서 자던가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또 제가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죠.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랬는데 또 마냥 영업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저는 업무랑 영업을 다 해봤잖아요. 업무는 죽어도 영업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웃긴 게 재밌는 게 영업을 하시는데 업무를 안 해보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바닥에. 그분들은 또 업무를 이해를 못해요. 그 마음을. 왜냐하면 사람이 그 예전에 누구였지? 빌 게이츠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있잖아요. 그 양반은 제가 알기로 공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은 경영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과에 문과에 양쪽 머리를 갖기가 되게 힘들대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과적 머리가 있고 문과적 머리가 있고 그 두 개를 다 갖춘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세상에. 뛰어난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업무랑 영업을 굳이 그쪽에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 업무랑 영업적인 거를 다 갖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영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업무를 잘 모르실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게 흠이란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뛰어나지만 영업적이지 못할 수 있고, 두 개 다 갖출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서로를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업무 영업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영업사원분 중에 막 불평불만을 하세요. 업무가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업무 입장도 이해는 돼요. 업무 입장도 정말 이해가 돼요. 그 영업사원분이 컴플레인 하신 거 보면서 마찬가지로 업무 쪽에서 하신 얘기를 보면은 또 그 업무사원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전 둘 다 해봤으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는
지금 와서 제가 영업하는 걸 느끼는, 이제 영업하면서 업무를 보는 입장은, 업무한테 전 최근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업무한테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는 시대예요, 지금이. 왜냐하면은 이건 업무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업무들이 딱 여러 영업사원을 상대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리를 정확히 해줘도 업무 쪽에서 계속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짜증나죠.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뭐 안 바쁘고 놀고 있으면야 얘기해주지만, 다 정리해서 좋은데 면장 어디, 픽업 어디, 운송사 어디, 그리고 나머지 내가 확인 안 된 거는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되고, 화주랑 그렇게 했는데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그렇지만 얘기해줘야 돼요, 엄마한테. 왜냐하면은 그 업무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씹어먹고 하는 거는 업무의 역량이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업무 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툭 던져줘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경우 있죠. 영업사원 너무 편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머리가 있는 건데, 일머리가 있고 없고는 사실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절대. 이건 제가 많이 업무사원들이랑 해봐서 압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고. 왜? 어쩔 수 없어요. 업무가 10명이 회사에 있으면 잘하는 분들은 한 두세 명, 그냥 중간인 분들 셋, 네 명, 뭐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사고 세상인 거죠. 잘하는 직원만 10명을 다 끌고 가고 싶은 게 사장 맘이고 회사 맘이고 영업사원 맘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왜? 우리 인간사가 그렇거든요.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회사에 10명 업무사원분이 있으면 두세 명은 잘하고 나머지 한 네다섯 명 그냥 그렇고 나머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운이 좋아서 10명이 다 잘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사거든요. 인간사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살아야 편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명. 그분들이 제 마음 같으면 그분들이랑만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그분들은 다른 사람 것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영업사원들 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중간만 해줘도 업무는 잘하는 거예요, 요즘. 더 이상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피곤해지고 그 업무도 껄끄러워지는 거죠. 중간만 60에서 70%만 해줘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업무 때 제가 그렇게 일머리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잘하는 탑 클래스는 아니었어요. 저도 약간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업무할 때 영업사원들이 그냥 명함 하나 던지고 가는 인간들 있으면 욕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그 양반들이 저보다 형님이고 높으니까 그냥 해줬지만, 명함 하나 던지고 가고 정리도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욕했죠.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해준 것도 있고 욕하면서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까지도 왔죠. 그러니까 업무는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평균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업무 영업 얘기. 예. 하여튼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영업을 하다가, 제 얘기 했었죠. 영업하다가 뭐 계속 15, 16, 17, 18, 19 이렇게 했었죠. 예,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업무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아시는 분이, 이제 아시는 분의 아드님이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결국 포딩 쪽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취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이 없어진 거 보니까. 근데 물어보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어차피 남자니까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남자니까 영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차별적인 발언인가요? 뭐 하여튼. 근데 업무를 한 3, 4년 하다가 영업을 하는 게 되게 좋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래서 업무사원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좀 해보고 영업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해드렸거든요. 근데 떻게 들어가셨는지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어디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업무를 그래도 몇 년 해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업할 때. 그러니까 영업할 때 화주랑 얘기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냥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화주랑 상담할 때도 되게 좋아요.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일단 영업사원은. 근데 처음에 영업할 때 업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겠죠. 그래서 업무를 해보라고 저도 권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영업사원이 어떻게 보면 업무한테 여러 부탁을 하고 결국 오퍼레이션을 업무한테 맡기는 건데 내가 업무를 해봤으면 업무사원한테 이렇게 뭐 시키거나 부탁하기가 조금 유연할 수 있지 않나,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내가 안 해본 거를 부탁하는 거랑 내가 해봤던 거를 부탁하고 요구하는 거는 좀 달라요, 확실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업적으로 좀 색깔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업무를 해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또 저런 식으로도 해보고 또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해를 서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업무할 때는 제가 이렇게 견적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업무할 때 견적나가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견적을 내가 물론 뭐 파트너들한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나가는 건 많이 했죠. 근데 견적서를 낸다거나 실화주한테 견적 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영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사원들한테 저는 견적 내달라는 부탁을 절대 안 해요. 물론 뭐 요즘 많이 안 하죠. 예전에는 뭐 견적도 나가달라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견적 관련해서는 좀 업무 쪽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영업만 하신 분들은 또 모르시더라고요, 잘. 아, 왜? 그냥 전화했던 거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그게 약간 미묘한 게 있더라고요. 약간 책임이나 부담도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업무 쪽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이해도의 연장선상 얘기인데 업무들은 그러니까 영업 업무를 할 때 뭐 전화하고 막 바쁘게 뭐가 오는 걸 싫어해요. 물론 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극소수겠지만 아침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쁘게 돌아오고 그런 것보다 하나하나 쳐낸다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일할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몰아치고 그런 건 싫어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업무사원들한테 전화 안 합니다. 그냥 네이트로 남겨요. 정말 뭐 당장 급한 거 아닌 이상은 전화 거의 안 해요. 아니면 네이트나 메일로 설명하기 힘든 건 당연히 전화해야죠. 일이 더 많아지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 거 외에는 전화를 잘 안 해요. 근데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업무사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통화하면서 그 전에 하던 업무를 놓치거나 그게 중단될 수 있어서 싫어하는 부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 안 하고 메시지나 네이트 메시지나 그런 걸로 남겨놓지 메신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업무 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린 업무 때 그냥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중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이게 업무가 저도 가끔 사람이라 그래요. 짜증날 때가 있고 아 좀 이거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나가야 되나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바쁠 때.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하고 또 하나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적이 있지만 코딩 이쪽도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디그라고 좀 저쪽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제 기사 그런 걸 좀 많이 읽어요. 뭐 신문을 보는 건 아닌데 예전에 신문 읽다가 와이프한테 혼나가지고 이제 신문은 못 보는데 경제 기사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 조선이나 뭐 철강 이런 거 거의 사실상 다 쫓아왔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다 쫓아왔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산업을. 반도체도 거의 1, 2년밖에 차이 안 난대요. 뭐 초격차 옛날엔 뭐 3, 4년 차이 난다 그러지만 근데 그게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한 기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 결국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아직은 우리나라 그 물론 시장 자본주의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인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일을 뭐 당연히 일을 막 시키면 안 되죠. 일주일에 주당 뭐 몇 시간, 40시간이었나요? 그 이상 시키면은 당연히 뭐 오버타임을 줘야 되고 인권이라는 거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그런 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걸 엄청 지원을 많이 해줘서 뭐 몇십 조를 지원을 해주고 기업 위주의 친기업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직원들이나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약간 그게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처럼 인권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떤 노동자의 그런 입김이 당연히 세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사장이라도 뭐 마음대로 이렇게 너 나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딩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다른 회사 얘기인데 뭐 영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업무사원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일이 느니까 또 그분이 실적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일이 많이 건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막 불평을 했대요. 그 회사 직원들이 일 많아지면 또 뽑아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그 사장님도 뽑아주셨고 또 그 회사는 뭐 출퇴근 시간도 한 시간씩 빠르고 하여튼 되게 직원들 편의나 복지가 좋더라고요. 뭐 그 회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포딩에서 사실 뭐 신혼여행이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휴가 내기 힘들거든요. 좀 눈치도 보이고 당연히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거기는 팀장부터 해가지고 자유롭게 일주일씩 쓸 수 있고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함부로 직원들한테 못하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권위가 되게 세진 시기라 아무래도 회사도 그 포딩 회사들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포딩 오퍼레이션에서 실수 안 하면 좋죠. 실수 안 하면 좋은데 실수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그거 갖고 뭐라 하고 업무랑 그런 게 생기면 그 업무는 그 영업사원 거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못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요즘 세태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그 세상이 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 결국은 포딩도 오퍼레이션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같이 그렇게 뭐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맞나요? 억압적이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요즘 절대. 워낙 포딩 회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고.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 사는 데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프랑스 어떤 포딩 회사에서 이제 대표가 와서 제가 마중 나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그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프랑스면 뭐 우리가 말고는 정말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실제 가봐서는데 천국이 절대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프랑스도 제가 포딩업계 그 사장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진짜 휴가 한 달 가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뭐 한 달을 낼 수는 있는데 한 달을 내서 회사가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 사장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직원들 뭐 1, 2주 휴가 확 내고 갈 수 있냐면 갈 수는 있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사람 사는 데라 그렇게 휴가 내고 가면은 옆 직원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물론 뭐 한 달 내고 휴가 가는 회사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워라벨 얘기 요즘 많이 하지만 또 다른 얘기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워라벨도 먹고 살만해서 나온 얘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옛날에 그 목구멍에 똥칠하던 시절에 워라벨이랑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만하니까 워라벨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얼마 전에 어디 댓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먹고 살만해야 경제가 발전해서 먹고 살만해야 뭐 화염병 던질 힘도 있다. 옛날에 이제 학생운동 하던 7, 80년대 이제 독재 때 학생운동 얘기하는 그런 얘기 갖고 하는 얘기 같은데 글쎄 뭐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해야 워라벨이고 뭐 인권이고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만큼 한국이 부자가 됐다는 거죠. 부자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제가 뭐 꼰대 같은 얘기는 했지만 자꾸 또 이상한 얘기로 하네. 이상한 얘기를 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절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또 자꾸 이상한 얘기로 빠져가지고 이제 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도 어디 딴 영상, 어디 코딩 영상 아니고 딴 영상을 보고 왔는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부러워서 영상 안 짜증나 영상 안 만들려다가 또 하나 그냥 생각나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한 10대뿐 조회수 한 20회 나오는데 그래도 그 20명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 한해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